여러분 안녕?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정말 옛날 얘기인데 내가 그 수지구 동천동에서 이제 내 학원을 한 8년 정도 할 때였는데 지금으로부터 엄청 오래 전이지. 그것도 아무튼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었냐면 대치동에서 10년간을 하고 나서 이제 나와서 내 거를 차리는 이런 시점이었어. 그래서 그때 내 거를 이제 수지구 동천동에서 이제 차렸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 골자는 뭐냐면 뭐 나의 학원을 뭐 대치동 여기 뭐 몇 미터 뭐 이 안에서는 절대로 차리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뭐 물론 그거를 안 지켜도 되는데 나는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뭐 어디에서 차리건 나는 된다 뭐 이런 신념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차리게 되는데, 내가 나의 첫 학원에 대한 이런 믿음이랄까 뭐 이런 애정,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각별했지. 그러니까는 30대 중반 딱 35살 이때 차린 그 학원이니까 엄청나게 약간 그 학원에 대한 그런 뭐 열정이랄까 뭐 열정이랄까 믿음이랄까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다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됐었는데 이제 얼마나 내가 이 학원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학원은 거의 나에게는 자식 같은 존재였어.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그 당시에 뭐 결혼할 사람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가 속해 있는 곳, 뭐 이게 거의 나의 자식 같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자식 같은 존재였는데, 얼마나 자식 같은 존재였냐면 이 학원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그런 시점이었어. 내가 학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지? 학원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그런 때였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 학원을 이제 8년을 하고 정말 무슨 귀신의 조화 뭐 이런 말이 있음직하게 그냥 한 번에 나갔어. 한 번에. 보통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보통 학원이라는 게 집하고 비슷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뭐 계약금 걸고 그다음에 중도금 걸고 그다음에 잔금 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다 한 번에 들어오고 끝나는 그런 것이었었거든. 그래서 거의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끝나는 이런 느낌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런 느낌의 그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너무 좋더라고. 너무너무 좋고 이 학원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거의 학원에 있는 뭐 집기 뭐 이런 거 다 넘기고 거의 뭐 책 좀 가져오고 그리고 끝이었어. 이 모든 게 한 번에 끝났거든. 그런데 한 번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두 번 다시는 그쪽으로 몸을 기웃거린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와, 이게 뭐든 끝나려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 뭐 소망 이런 게 없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났는데도 기분이 너무나 좋더라고. 너무나 흡족하고 너무나 좋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1년을 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학원이 나가고 나서 거기서 1년을 쉰 거야. 그런데 1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월이더라고. 나는 1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월이구나, 그걸 몰랐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피아노도 다시 배우고 뭐 요리 이런 것도 다시 하고 뭐 이런 뭐지, 아무튼 뭐 향으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 향. 그런 것도 배우고 아무튼 1년 동안, 그리고 그런 1년 동안 그러니까 뭐지, 할 수 있는 건 다 배운 것 같아. 할 수 있는 건 하다 못해 뭐 정원 일 있잖아, 그런 것까지도 배웠어. 그런 것까지도. 그리고 하다 못해 뭐 씨 뿌리고 뭐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뭐 씨 뿌리고 뭐 열매 맺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까지도, 뭐 가지치기 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배운 그런 시점이었어. 그래서 그러고 1년을 지나면서 와, 진짜 1년 동안 진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나이구나, 1년은 정말 아주 짧은 시기가 아니구나,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지.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무엇을 시작했냐면 내가 사는 그 곳에서 다시 이제 그걸 시작을 했었던 거야. 이제 공부방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이죠. 예,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거기서 그걸 갖다 계속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진짜 뭐 결혼, 뭐 아니면은 아니구나, 그거 하기 전에 결혼했구나 이미.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그리고 내 마음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갖다가 했었다, 그럼 나는 애도 못 낳고 그냥 또 학원도 별로 잘 되지 않았고, 아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느낌? 그리고 뭔가를 배운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쭉 갔을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서 딱 그거를 팔고 1년을 딱 쉬고,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였다, 뭐 이런 걸 느끼고, 요즘에 지금 내가 이거를 안 한 지 이틀 됐거든. 이틀 됐거든. 근데 이게 정말 이 끊기도 쉽지가 않은 게, 대부분 엄마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 선생님, 뭐 일주일이 지나건 2주일이 지나건 아니면 한 달이 지나건 그냥 우리 애들은 여태까지 지금 했었던 거 좀 반복하면서 이렇게 좀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한 달 후에도 할 수 있다면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거든. 근데 이게 한 달 가지고는 쇼부가 안 나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라고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한 달 가지고 쇼부가 낼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올해 애는 쉬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거의 빠진 게 없었어. 왜냐면 3월 끝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뭐 하루 아니면 이틀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용돈이랄까 뭐 이런 느낌으로 요거 남았던 거 되돌려 드린다고 이러면서 하루치 아니면 이틀치 이런 식으로 돌려줬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얘는 이미 돈을 내야 될 그런 게 몇 번 지났는데, 얘는 그냥 돈 더 내라 뭐 이런 말 없이 그냥 그만뒀고, 맨 마지막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뭐랄까, 좀 풍족하게 그냥 풍족하게 하고 싶은 게 나의 뭐 바램이었고 뭐 느낌이었고 뭐 이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끝났고, 근데 진짜 요즘에 좀 정말 색다른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예전에는 내가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그냥
그냥 애들을 잘 키운다 그런 느낌이었어. 어떤 느낌이었냐면 10살 그러니까 1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심을 부리지 말자. 일에 있어서 열심을 부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일에 대해서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내가 말했잖아. 2명인데 애들이 2명인데 2년 동안 육아휴직을 받았거든. 그래서 남편도 그렇게 지냈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그냥 몇 시간 안 하게 그렇게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여유가 넘쳤어. 여유가 넘쳤어. 그렇게 아무도 열심히 돈을 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여유가 넘쳤어. 그래서 예전에 벌써 그게 7년 전이거든. 그때 영상을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어딜 갔다 왔어. 그리고 정말 많이 놀았고. 노는 건 뭐 숱하게 놀았고, 1년에 한 번씩 꼭 외국은 갔다 왔고,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내가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많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이 강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내가 그만뒀잖아. 그만두고 나서 느낀 건데 뭐냐면, 걱정이 안 돼, 걱정이.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일을 그만뒀으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만큼은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이제 없어지는 돈이 됐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더 낫더라고. 마음의 여유가 더 나아. 물질적인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가 더 큰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쓰는 것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쓰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니까 거의 뭐 저금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 같고,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그 차를 팔고 차를 살려고 하는 이런 시점이었었는데, 차를 팔았거든. 팔았는데 진짜 빨리 팔았어.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그냥 팔았어. 그 헤이 딜러라는 어플로. 그러고 나서 사야 할 시점인데, 이게 사야 할 시점일 때 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차가 없어. 근데 아무튼 차를 팔고 나서 차를 팔고 나서 또 돈이 들어왔잖아.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에서 돈이 들어오더라고. 차를 팔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진 느낌 있잖아.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정말 이거는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나는 이거 언제 뭐 돈을 뺄지 뭐 알 수는 없거든. 그런데 내가 예전에 말했을 거야. 돈을 주식에다가 굉장히 많이 넣었어. 근데 그 주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삼성전자였어. 그런데 그 돈을 나는 쓰지 않을 심산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1억 이상이 이제 올라 버리니까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던 시점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이사 와야 되는 이런 시점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팔았을 때 마이너스로 팔았어. 마이너스로. 그래서 다 팔고 나니까 뭐만 남았냐면, 다 팔고 나니까 와 진짜 믿을 수 없는 게 마이너스 95%가 된 거야. 근데 그 마이너스 95% 그거는 95%니까 5%밖에 안 남은 거잖아. 그게 뭐였었는지 알아? 그게 에이스 테크였거든. 내가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해서 에이스테크는 다 팔고, 뭐, 삼전이는 좀 남기고,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위에서부터 마이너스가 그래도 좀 남는 거로 팔자 해가지고 이렇게 파니까 나중에는 에이스테크만 남은 거야. 그런데 요즘에 다른 건 다 안 오르는데 에이스테크만 올라. 그래가지고 이걸 봤는데, 내가 학원을 내가 학원을 안 한다는 그 시점,
그 시점서부터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더니 오늘은 급기야 마이너스 34인가 33인가 거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95%에서 마이너스 33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역시나 마이너스지.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사놨었어야 됐는데,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갑자기 또 마이너스 또 30%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거는 뭐 미련은 갖지 않아야 되는데, 어차피 요즘에 뭐 돈이 필요한 그런 시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는 뭐 그냥 그런 시점이 됐고,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돈을 여자가 뭐 번다고 더 나아지고 안 번다고 더 안 나아지고 이런 것도 약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면서,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면서, 아무튼 요즘은 요런 시점에서 제가 살고 있고요. 그 말하고 이러는 게 옛날보다는 좋아졌는데 이게 100%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웬만하면 좀 딱 100% 3개월 안에 웬만하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리라 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